따뜻한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랑 반짝반짝반짝. 네. 화면에 모두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네네네네네. 오늘 2부 강의를 모두 기대하셨죠? 네. 네. 오늘 2부 강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제가 조금 떨려요, 지금. 제가 잘해 볼게요, 한번. 앉으셨네요. 잠깐만 앉으시면 제가 저 이름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강영우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 혹시 저를 아세요? 네, 선생님 이름 알고 있습니다. 이름 얼굴은 모르고요. 지금 매치하고 있었어요. 얼 매치하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저는 사장님 되게 많이 봤어요. 운동할 때도 많이 봤고요. 우리 홈트할 때, 미니 홈트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그냥 아까도 우리 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유순 사장님은 예쁜 여자하고 잘생긴 남자만 좋아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을 제가 뭐 나중에 스토리 안에 들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는 제가 느끼는 사장님 한번 티업해 볼게요. 봄에는 여수로, 여름에는 해운대로, 가을에는 제주도로, 겨울에는 일본으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1위의 사장님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지금 제주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서 15년 살았거든요. 제주도 샤피 정말 잘하거든요. 잘 아, 지냅니까? 잘 지내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2부 강의는 영국에는 킹스맨이 있고요. 뉴스킨에는 영웅맨이 있어요. 젠틀한 우리 강영 사장님의 워라밸 그리고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오늘 낱낱이 꼼꼼하게 우리 온유인들을 위해서 풀어주실 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잘생긴 외모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큰 가치와 비전을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 사장님, 제주에 있는 강영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터 반갑습니다. 강영우입니다. 네, 온유 그룹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다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다 아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희 목사장님한테 부탁받은 건 초대 세미나라기보다 이제 사업자분들이시라고 다 들어서 아까 그 동미 사장님이 초대하신 분, 네, 처음인데 제가 지금 그분 때문에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서 네, 처음이긴 하지만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아마 분명히 좀 도움되시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뭐 별로 변화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냥 제가 준비한 거 그대로 트레이닝 세미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무언가 사장님들 혼내거나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3년 반 정도 이 사업을 전업하고 지금 부부 사업으로 열심히 하면서 저희가 그냥 보고 느끼고 깨달은 부분들에 대한 걸 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고 집중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어제의 사장님들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도록 할게요. 반가운 얼굴들이 좀 제가 아는 얼굴들이 있어 너무 반갑네요. 네, 바로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제가 이 빛나는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되고 지금 저는 아까 티업해 주신 거대로 제주에 있어요. 지금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고 있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순간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 보다 더 많은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선택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60분 정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우리가 이 빛나는 순간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걸 다시 돌이켜보면 네.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저는 다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뭐 GV도 해야 돼, 관계 형성도 해야 돼, 뭐 이것저것 AR로도 걸어야 되고, 비즈니스 공부도 해야 되고, 탱커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 다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가장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곰곰이 3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것 같아. 자르다 보니까 딱 마지막에 하나 남는 저의 어떤 생각은 요 비즈니스 마인드 부분이더라고요.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얼마나 발로 뛰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 머릿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패러다임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들 그 속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얼마나 장착되어 있는 사업가가 되어 있느냐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방향을 정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여기에 한 50분 가량의 분들이 계시는데 저랑 1대1로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사업을 결정하기 이전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성공에 대한 목말라 하고 남들보다 더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는 걸 떠나서 내 인생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싶고 더 멋있게 살고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끝에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결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집이 뭐 되게 못 살거나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뭐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결핍은 우리 어렸을 때 그 저의 경우에는 뭐 까르푸라든지 뭐 이마트 이런 대형 할인마트를 가요. 엄마 아빠랑 뭐 누나랑 이렇게 카트를 끌고 가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의 영웅이가 그 비비탄 총이라든지 네, 레고 이런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어서 카트에 담으면 부모님이 행여나 불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아이였어요. 누나랑 똑같이. 그러니까 집이 뭐 엄청 부유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같은 거 먹을 줄 알고 좋아하지만 그거를 철없게 집어서 카트에다 담으면 우리 부모님이 행여나 불편하진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못 담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무언가 성공에 대한 갈망,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있었지 해보니까 이런 게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어떤 일을 하던 최소한 내가 무언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환경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들은 어떠세요? 좀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거나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제가 보여줬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고 제가 운영하는 수트 사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약간 사업가의 모습이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원하는 대로 제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이런 욜로 라이프를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 되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성공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탄탄대로가 펼쳐진 미래를 준비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어요. 근데 저의 실제 이제 제가 느끼던 불안함은 이거 내가 되게 보여지기에만 멋진 사람 아닌가? 그리고 되게 겉은 항상 수트 입고 외제차를 타고 멋있게 보이지만 당장 다음 달 1일이 걱정됐었어요. 정말로. 운영 자금이 투자는 1억 5천 가까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가의 돈 다 땡겨서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하면 대안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누구에게도 티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저는 되게 불안했었어요. 아무에게도 이걸 티를 못 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나의 현 주소, 사장님의 현 주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를 인정하시는 게 비즈니스를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저는 남들이 보는 그 기준 속에서만 보면 되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저의 현 주소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이 비즈니스가 온전히 저에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내가 기존에 했던 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사실 뉴스킨 비즈니스가 내 눈에 띄어서는 안 돼요. 뉴스킨 비즈니스가 내 눈에 띄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아침 시간에 강의를 듣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내가 기존에 했던 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일을 못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내 현 주소고 절대 돌아갈 수 없고 이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시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알아보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이렇게 3년, 4년이 되면 될수록 어떤 생각을 진짜로 하냐면 뉴스킨 비즈니스가 내가 정말 32인생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이 도와주려고 이제서야 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내게 찾아온 비즈니스라는 걸 직감을 한 거죠. 지금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게 찾아온 비즈니스인 거지 내게 찾아온 방판, 내게 찾아온 세일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사업이다라고 하는 일 자체가 또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게 뭐 유손 사장님이나 또 아니면 지금 제가 보이는 은혜 사장님, 뭐 진우 사장님 보면 사업이다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이 일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일 자체는 그냥 심플하게 결과로 이야기하면 저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희목 사장님이 성공했고 누군가가 성공했고 이런 성공에 대한 그 결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걸 청사진을 알고 가는 거에는 감사하지만 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해내려면 이 사업이 어떤 형태의 일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힘드냐 어렵냐 이게 아니라 저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알고 시작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장님 부부는 뭐 힘들긴 하셨나요? 혹시 뭐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나요? 시작부터 잘 되신 것 같고 SNS로 쭉쭉쭉 가신 것 같은데 전단지나 콜대는 안 하시죠? 막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했다 그러면 저도 안 하고 그렇게 잘 되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으셨겠죠.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일이 어려운데 사장님네 부부는 그래도 좀 쉬우셨죠. 이런. 근데 뒤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희는 초기 6개월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맨날 그냥 발로 뛰고 외부에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제품 하나 쓴다고 해도 그냥 시동 켜고 무조건 출발하기 바빴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EBA가 되고 나서 저희가 서울 방배동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동네 신동 아파트나 이런 데를 아직도 저는 전단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SNS에 올리지 않는 것뿐이지.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그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이런 모든 질문들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괜찮아요. 저희가 진짜 이건 실제 사례였던 게 선우 사장님이랑 돈이 없어서 정말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많이 먹었거든요. 돌아다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 김밥 한 줄씩 사서 입에 막 이렇게 먹으면서 운전하고 근데 그때도 막 사진 찍으라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나중에 세미나 때 이런 사진 써야 되니까. 어, 그때도 진짜 힘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극복이라기보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기야 우리 이거
나 진짜 30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생 바꿀 수 있는 일을 못 만났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인생 바꿀 수 있는 일인데 이 정도 힘든 건 솔직히 되게 껌 아니야? 우습지 않아? 이러면서 저희는 뛰어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어렵냐 쉽냐는 질문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기 이전에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는 둘째,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선우 사장님이랑 저랑은 제가 아까 그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수트 사업으로 월에 1,000만 원 이상은 벌었었어요. 선우 사장님도 승무원 출신으로 CS 기업 강의를 다니면서 3, 400 정도는 벌었고, 근데 둘 다 그 모든 수입을 스탑하고 뉴스킨에서 100만 원 들어올 때 저희는 전업을 했었거든요, 부부가. 그때는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였고, 그때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비즈니스가 진짜 되겠다라는 게 점점 가시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제 오피스텔에 모여서 2시간 정도 고민하고 전업을 결단을 하게 됐었어요. 곰곰이 3년이 지나고 우리 그룹이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많은 뉴스킨 코리아에 속해 있는 많은 팀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야만 많은 팀들이 더 많이 같이 성장을 할 거니까. 우리가 뭘 잘했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지를 고민을 하다가 끝에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팁이 뭐냐면 저는 사업을 시작과 동시에 혼자 시작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혼자가 아닌 저희는 팀으로 시작했고 제가 LOI가 들어갔을 때 이미 LOI가 2명 정도가 있었고 제가 사업자가 통과가 됐을 때 저는 시작과 동시에 SVP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그 우리가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미 확장되는 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가속도의 법칙,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사업자가 제가 열심히 한 걸 떠나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4-5명이서 이 작은 8평짜리 원룸 그 백사무 앞에 있는 서울의 그 공간에서 저희는 신혼집을 시작하게 됐고 여기에서 팀을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시작했던 4-5명의 그 초기 멤버들은 전부 SBA 이상의 리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끼리 맨날 맥주 한잔 하면서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와, 그때 내가 미친 척 안 하고 그 미친 척하고 만약에 결단을 안 하고 전업을 안 했으면 우리 팀 전부 다 아직도 한 명은 BMW 코리아 본사 다니고 있고 저는 아직도 수트하고 있고 누군가는 수자원공사 다니고 있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건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이 되는데 그 기본 전제는 스폰서부터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돌아보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스폰서님도 전업 안 했고 우리 스폰서님도 시스템에 조인 안 돼 있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건 나로부터 하는 사업이니까. 내가 어떤 표본을 만들 것인가 나로부터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 것인가가 사업이다 보니까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뭐 전업 결단이 어쩌면 좀 중요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전업을 했다고 해서 결단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제가 해보다 보니까 전업을 하고 결단을 하면 뒤로 돌아갈 구멍이 없어서 보다 빠르게 슬럼프도 겪게 되고 보다 빠르게 주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약간 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있긴 있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지금 제가 제주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백만장자 사장님들 아니면 팀엘리트 사장님들 이런 사장님들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을 보다 보면 이 비즈니스가 되게 매력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호기심이 들고 알아보기 시작했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보다 보면 그분들이 여전히 TR을 유통을 많이 하고 여전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소매 마진과 세일즈를 하기 위해 하면서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에 궁금증이 들고 이 사업이 정말 매력 있다고 느낀 부분은 그분들이 시간적인 것과 경제적인 여유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빠르게 가질 수 있을까를 정답을 추구하고 쫓다 보면 결국 그분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의 팀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여기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나로부터의 팀이 없는 분들은 아직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있고 배워가는 거지, 뉴스킨 밖에 나가서 저 뉴스킨 사업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지 어찌 보면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가입니다 라고 한다는 건 나로부터의 팀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팀을 만들 때 이런 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는 그런 시간적인 것과 경제적인 걸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멋진 팀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거의 혼자 이 사업을 LOI 때부터 고민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 제가 기본기가 탄탄하고 저는 FM적인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아시겠지만 되게 요령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령 좋아하고 뭐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에 특화되어 있고 뭐 소위 말해서 뺑기 부리는 거 좋아하고 남 눈치 잘 보고 자기 합리화 잘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 모든 리더사님들이 하는 말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쳐보니까 기본이 없으면 미천이 드러나거나 기반이 무너진대요. 제가 이 사업을 임하고 시작을 하면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최고였던 게 제가 3년, 5년을 열심히 했는데 조직이 무너져서 다 사라지는 게 저의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기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에 와서 가장 먼저 바뀐 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기는 다들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그 귀에서 피가 나실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네. 뭐 탱코 해야 된다, 대문 초대 보상, 뭐 STP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스템에 내가 안착되어 있는가, 100%. 근데 이 시스템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딱 두 부류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첫 번째 부류는 스폰서 사장님이 아침에 모닝콜 해주는 부류. 사장님 일어났어요, 오늘 들어오실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사실 저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로는 듣고 핸드폰으로는 카톡하시는 분들, 이런 한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스폰서 사장님이 연락 안 해도 가장 먼저 최이목 사장님이 이 방을 만들자마자 가장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거 내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세미나더라도 그 사람의 내용 중에 내가 하나라도 보고 배워서 어제의 나보다 빠르게 변화하려고 변화 의지가 눈이 깨어 있으신 분들. 저는 후자의 분들은 사실 그 어떤 걸 하더라도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알려주는 걸 온전히 흡수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시스템 이야기하면 특히 초기 사업자이신 분들도, 왜냐면 이건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거든요. 시스템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뭐냐면 기본을 안 하고 시스템만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강의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들으시는데 앉아만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의 형태가 무엇인지 가장 기초가 뭔지를 모르시고 앉아만 있고 머리만 계속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하기 이전에 가장 더 먼저 필요한 건 이 2000GV, 솔직히 말하면 3000GV 안정화예요.
이거 안 나면 시스템에 배워도 뭔가를 녹일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없더라고요. 2000GV 안정화를 하라고 하면 그냥 띵까띵까 시간을 보내다가 25일 정도가 됐을 때 300GV가 떠 있어. 그래서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갑자기 SNS에 올리기 시작하고 친구들한테 야, 너 살찐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TR을 유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일, 30일 날 TR 2개가 들어가서 2300포인트 뜨는 2000GV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GV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해석을 해서 풀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뉴스킨을 열어보셨을 때 ARO가 20개 이상이 걸려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마이뉴스킨을 열어보셨을 때 ARO가 20개 아니더라도 20명의 소비자, 그러니까 가입된 사람, 유저 말고 20명의 액티브한 유저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이 24일인가요? 26일이죠. 거의 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20명의 아무리 초기 사업자라고 해도 20명의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의 심플한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사장님은 카페를 오픈하신 분인데 그 카페가 박 터지고 손님이 많아야 지나가던 어떤 투자자에 의해서 나도 이 카페를 부산에다가 프랜차이즈 해볼까? 서울에다가 프랜차이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팔이 날리고 사장이 혼자 커피 음미하고 띵까띵까 놀고 있어. 그런 그 사업체는 절대로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마무리하고 나서 시스템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장하느냐 못하느냐가 판도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셀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이 세미나를 늘 하면서 진짜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행동하지 않으실 거면 사실 무언가 이런 걸 배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더 행복하게 사업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배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다만 배웠다면 빠르게 오늘이건 일주일 안에건 행동으로, 행동 에너지로 바꿔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행동하지 않을 거면 진짜 배울 필요가 전 없는 게 이 비즈니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3년 정도 하면서 제가 제일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은 지금 저의 모든 뭔가 노하우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이 두 부류는 절대 성장 못한다고 장담하는 분들이에요. 스폰서에게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나서 단 한 명도 소개해주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사자 말고 내 지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내 친구들, 지인들을 한 명도 스폰서에게 연결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늦는 분들은 속도 차이인 것뿐인데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자기가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는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천천히 가다가 다 사라져요. 이 두 부류는 저는 절대로 성장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되게 강의 불편하네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부류 분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행여나 이 두 부류에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지금까지 진짜 소개를 한 번도 안 해줬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두 가지 행동은 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화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저의 1대 스폰서 사장님부터 모두 부산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환경은 진짜 중요하지 않구나. 그 환경을 인식하는 나의 수준이 더 중요하구나를 되게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는 지금 사업가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사업가가 되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가가 된다는 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가로 변해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국 사장님 어떻게 사업을 성장했어요? 또 이런 질문으로 또 돌아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지,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고 뭘 했지를 되돌아봤을 때 많은 사장님들이 하는 말처럼 판에 박힌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지속성을 얼마나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가령 SNS를 하셨는데 DM으로 그런 연락이 와요. 사장님 저 3개월 정도 SNS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요. 근데 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성이라는 단어와 3개월은 사실 연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3년 동안 같은 컨텐츠로 같은 방향성과 같은 메시지로 SNS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속성이라는 걸 연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제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끊임없이 변해가자라는 그 방향성을 놓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저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이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냥 저 사람이 내 지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함께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뉴스킨을 하는 강용이 아니라 강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뉴스킨이더라.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세일즈를 한 게 아니라 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염두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세일즈를 하느냐 마케팅을 하느냐라기보다 그 앞에 문장 네트워킹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터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나누는데 네트워킹, 즉 네트를 얼마나 내가 잘 짜고 있는지를 정말 수시로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네트워커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우리가 SNS로 다시 한번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3개월 동안 네트 짜는 일을 열심히 했냐 안 했느냐라고 그 결과물, 성적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장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3개월 동안 내가 SNS를 통해서 내가 집중하는 SNS 툴을 이용해서 새로운 친구가 생겼으면 네트 짜는 일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근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동안 봤을 때 내가 SNS를 열심히 했지만 그걸로 친구가 생기지 않았어. 커피 마시고 나랑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친구가 한 명도 늘지 않았으면 네트 짜는 일을 소홀히 하신 거예요. 결과로 봤을 때. 우리는 네트워커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트너 사님들과 1대1 미팅하면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건데 뉴스킨 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하는 건 우리가 1부터 10까지 과거에는 9 to 6라는 일을 하면 퇴근하면 끝이었어요. 내일 하면 되고 다음에 하면 되고. 왜냐하면 책임 권한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업이기도 하고 내가 사업가가 된다라는 건 모든 거에 그런 결정과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치고 그냥 저 1부터 10까지 했을 때까 퇴근할 기회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1부터 10까지 해서 1의 결과가 나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1부터 5까지밖에 안 했는데 1의 결과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누군가는 1부터 100까지 했을 때 비로소 1의 결과가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간 과정도 열심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1의 결과가 날 때까지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었어요. 그게 지속성이다라는 것과 일치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이걸 저는 1대1 미팅할 땐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장님이 1회 결과가 날 때까지 하는 걸 연습하는 게 사업가로서 거듭 성장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아, 사장님 좀 내용이 좀 세진 않죠? 네. 괜히 불편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 동안 제가 정말 이거는 제 사실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런 강의 요청이 없을 때 혼자 만들었었던 그 PPT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많이 얻어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거랑 기간 내 해야 하는 게 그 두 개가 있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봤을 때 이게 사업이 아니라면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업가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가를 뛰어넘어서 기업가 마인드까지 세팅이 되려면 49대 51로 기간 내 해야 하는 걸 하는 게 저는 사업가로서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해야 하는 걸 한다는 게 과연 뭘까? 네, 지겹죠 이제. 이 EBP라는 단어 지금 EBP가 아니신 분들은 아유 저 애증의 EBP 지겹다 정말. 모든 리더 사장님들이 말하는 EBP 하실 수 있는데 제가 EBP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뉴스킨도 게임이랑 똑같아요. 게임의 룰을 이기려면 내가 그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그냥 뉴스킨 하는 거 말고 뉴스킨 사업을 하는 스타트 라인은 죄송하지만 EBP예요. BP, BR, SBP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니까.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저는 초석이라 생각해요. 즉 사업을 하기 위한 초석. EBP라고 하는 걸 다시 해석해 보면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 파트너 4명이 있어야 EBP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된 팀은 5명이라는 거예요. 사업에서의 게임의 룰은 지금 혼자서 20명 만들어내는 것보다 5명이서 100명을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사업의 세계에선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 게임을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이 EBP라는 거죠. 아까 저는 열심히 한 거를 다 떠나서 그거보다 제가 속도가 날 수 있었던 정말 사실 비결은 아까 시작과 동시에 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확장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걸 원한다면 저는 EBP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과정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다 알고 있으시죠? 지금 들으시면서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근데 해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EBP가 되는 방법 가장 빠르게 되실 수 있어요. 이건 코로나건 어떤 일이 있어도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처럼 중요한 GV 안정화를 데드라인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냥 GV 안정화를 12월까지 제가 3000 GV 안정화할게요. 그냥 근데 해봤는데 안 되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3개월 내에 저는 이 지겨운 이 2000GV, 3000GV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고 앞으로는 이 고민 안 하겠습니다. 그게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데드라인이 뭐 1년 이런 건 데드라인이 아니에요, 사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 기간 내에 GV 안정화를 명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뉴스킨 안에 있는 제품 아무거나 그냥 소비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무거나 유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뉴스킨 코리아의 이 제품 3가지는 탑 먹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그 3가지의 주력 아이템을 사장님의 주력 아이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로 내 외부적으로 변화를 하셔야 되고 이 GV 안정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는 사장님들의 뭐 1대 스폰서, 2대 스폰서, 3대 스폰서 뭐 10대까지도 상관없어요. 팀워크를 활용하셔야 돼요. 스폰서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1대 스폰서사님이 SBA예요. 충분해요. 이게 아니라 그 스폰서사님의 사장님은 또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대 스폰서사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팀을 얼마나 활용하고 심지어는 더 빠르게 하시는 분들의 형제 라인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성장했지를 봤을 때 정말 3, 4명밖에
보니까 형제 라인 이런 거 뭐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모교 투잡에 초대되면 그 사람 한 명이 늘어나야 팀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저의 한 4대 파트너 사장님이 5대 파트너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대요. 그러면 시간 최대한 맞춰서 1대 2대 3 다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놀고 이야기 나누고 각각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줘서 사실 이 비즈니스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걸 집중 폭격해 버린다 생각해요. 전쟁에서는 따발총 몇 발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 지역을 집중 폭격해서 그냥 끝내버린다 생각하면 이 도움을 받으시는 분과 안 받으시는 분은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아직도 부스트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LTO의 기회가 나의 LTO가 되어야 되지 형제 라인 파트너 사장 형제 라인의 LTO가 되면 나는 성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심플하게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저는 EBP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핀들도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장님의 의지. 만약에 저 12월까지 분명히 이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12월까지 사장님 저 EBP 될게요. 근데 EBP가 안 됐어. 그러면 사장님 저 6월까지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결단이라고 하는 건 스폰서님께 저 12월까지 진짜 할게요. 모든 거 다 할게요. 그런데 안 되면 저 탈퇴할게요. 거의 이런 마인드로 뛰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돼요. 다음이 있겠지. 안 되면 다음에 하지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사업의 성장이 더뎌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 EBP가 안 됐어요 하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최선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룰이 아니라 기존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던 룰대로 하고 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지금도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께 가장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탱코와 모닝스쿨, 즉 모닝스쿨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좀 와해가 되면 사업 전개라든지 트레이닝 그 강의를 얼마나 듣느냐. 제가 탱코어를 예전에 전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BP가 됐어요. EBP가 됐는데도 조직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언제 내 조직이 다 날아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보는 나조차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탱코어도 맨날 까먹고 어제 하겠다 이야기해놓고 오늘 또 까먹고 3일 전에 한다고 결단해놓고 오늘 또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질렸어요. 이런 쪼다같이 사업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무슨 사업가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창피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3대 스폰서 사장님인 백만장자 최성림 사장님한테 그때 당시엔 더 안 친했었거든요. 랠리 때만 한 달에 한 번씩 얼굴 보니까 그냥 인사드리는. 근데 그 사장님께 친하지도 않은 사장님께 카톡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 서울에서 사업하는 강용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제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키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어서 오늘부터 사장님께 탱코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SBA 될 때까지 그걸 유지했었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사서 고생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또 빼먹죠. 근데 빼먹어도 다시 저를 중심을 잡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타인을 이용해서라도. 그때 왜 그렇게까지 강박을 가지고 했었냐면 첫 번째 줄 그대로 저를 통제할 줄 알아야 나중에 저의 자유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탱코어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특히 초기 사업자 사장님일수록 스폰서 사장님이 방향 세팅해주고 로드맵 짜주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스스로 방향 세팅하고 로드맵을 짜보는 그 기술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또 사업가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하는 가장 기초 단위의 개인 시스템이 탱코어예요. 그래서 탱코어를 올바르게 온전히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닝스쿨이라든지 이런 트레이닝 세미나를 내가 하루에 1개든 2개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모닝스쿨을 좋아하냐면 지금 저 강의를 해주는 저도 그렇고 다른 사장님들도 강의를 해주시기 전에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업이라곤 아예 문외한이었던. 근데 왜 모닝스쿨이 좋냐면 그분들은 사업가가 아닌 분들이 사업가로 변화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 그 속에서 잘 듣다 보면 그 사업가로 변화한 스토리 속에 노하우라는 게 속속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배우는 거라서 더 재미있고 우리에게 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건희나 뭐 백종원 같이 원래부터 그런 기업가의 형태라면 사실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이었다가 이렇게 사업가로 리더로서 변화한 스토리다 보니까 배워야 하는 걸 초기 때부터 많이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살짝 짚어드릴게요. 지금 요 실패 중독자에 빠져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BA 때 BA를 달성하고 SBA가 될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때 여기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사실 실패 중독은 다른 말로 하면 슬럼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안 되는 걸 내가 지난달에 도전해서 안 되는 걸 당연시해요. 되게 무섭거든요, 이게. 그리고 언제부터 그냥 내 조직, 팀, 월급에 그냥 만족해요. 그냥 전에 다니던 직장만큼은 들어오네. 그냥 땡큐. 그리고 또 더 가장 무서운 건 언제부턴가 뉴스킨을 하기 이전의 사람처럼 꿈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뭐 같이 팀 그룹 미팅할 때 목표 발표하거나 보물지도 그리고 미래 일기하면 되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슈퍼카를 타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실제로 나 혼자 있을 때를 보면 꿈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 실패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은 빠르게 스폰서 미팅을 해서 내가 실패 중독이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을 해야 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근데 빠르게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주변은 다 간단해 보이고 다 승승장구하고 잘해 보이고 저 사람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빠르게 핀업하고 모든 게 스트레스고 나만 혼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짚어드리면 비즈니스 마인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모든 것은 마인드 싸움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마인드는 사실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안 해도 됐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컨트롤을 해야 된대요. 근데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땐 요 밑줄 쳐놓은 것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내려놓으시는 걸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근데 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낙천적이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많은 발을 움직여서 행동을 해놓고 파트너 사장님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만약에 못 해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냥 나의 감정 조절, 감정밖에 없구나를 그냥 인정하시고 나만 컨트롤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사업에서는 더 속도가 나실 거예요,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가장 불행해질 때가 남들이랑 비교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좀 내가 불행하다, 뭔가 행복하지 않게 과거처럼 행복하지 않게 사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남들과 비교하고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의 기준을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행복한 사람을 저는 리크루팅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의 기준을 가질 때 절대 상대적으로 외부에다 두고 상대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의 내부에다가 두고 내가 어제의 나보다 성장했냐 안 했냐라고 계속 잣대를 가지고 가셔야 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게 사업을 하는 저는 원동력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가장 사실 흥분하는 페이지인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화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사장님들이 보실 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 사장님들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저는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스폰서 사장님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미팅할 때 도와달라고 많이 하세요 하면 사업을 안타깝게도 잘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대부분의 답변이 이렇게 돌아와요. 사장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사장님 너무 바쁘시고 제가 사장님 좀 배려해드린 거다라는 느낌, 뉘앙스로. 근데 제가 가장 그때가 이제 흥분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스폰서 사장님 배려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스폰서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미 구남이에요. 여기에서 볼 때 뭐 지금 저기 박승현 사장님이 보이고 최이목 사장님이 보이는데, 스폰서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나는 그 옆에 동동 떠 있는 그냥 구명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구명정에 빵꾸 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그 군남이 잘 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생일대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폰서사님께 밧줄을 던져서건 한번 태워달라고 하던,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간절함을 표현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스폰서사님 항공모함 가시는 길이 너무 바쁘니까 제가 방해되지 않을게요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도와달라고 하시고, 근데 단 이렇게 호기롭게도 이야기해 보세요. 도와주는 대신에 제가 사장님 그룹에서, 사장님 팀에서 가장 큰 LT 라인으로 반드시 성장해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스폰서사님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내가 고민해서 사실 해결될 일이었다면 문제조차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고민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더 큰 군함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팀워크를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이 빠르게 하실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를 못하시면 정말 속도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팀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혼자이시더라도 나는 어떤 팀을 앞으로 갖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그룹처럼 성장하고 싶은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제가 이런 걸 초기 때부터 고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저는 사실 했었냐면, 지금도 변함없이 이런 애티튜드를 가진 팀을 만들고 싶다. 그럼 나부터 애티튜드를 갖자. 그 애티튜드를 쉽게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되게 감사에 좀 집착을 많이 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사업을 무언가 진짜 올바르게 우리는 모두 사업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 시간을 많이 뺏지는 말자라는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애티튜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제가 왜 높게 사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을 제가 왜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하면서 팀의 모습을 봤을 때 무언가 그냥 직급이 높은 그룹,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초기 사업자가 많더라도 저는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많은 집단이 우리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초기 때부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되게 뉴스킨 코리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나는 뉴스킨 코리아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그런데 이게 제가 거만해서 뭐 자만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서울에 저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우 사장님이랑 제가 올바르게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나의 넥스트 그리고 그 친구들의 또 넥스트는 만들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거만함이라기보다 간절함에서 나온 생각이었거든요, 이건. 그리고 팀은 저의 지금의 그릇의 크기만큼 저는 커진다 생각해요. 아직도 제가 생각한 그룹의 사이즈는 아닌데 어쩔 수 없죠. 저의 크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배워야 되고 저의 그릇의 크기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강의들을 저도 여전히 배우면서. 어떤 책을 보다가 너무 좋아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비즈니스는 팀을 활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팀워크를 잘하는 조직이 있고 팀쉽이 강한 조직이 있대요. 팀워크는 1, 2, 3을 제가 했을 때 파트너 사장님이 4, 5, 6을 해서 1, 2, 3, 4, 5, 6을 완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는 좋은 거죠. 근데 팀십이 강한 조직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1, 2밖에 못하고 파트너 사장님이 4, 5밖에 못했어요. 근데 결과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조직보다는 결과는 작을 수 있는데 팀십이 똘똘 뭉친 조직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대요. 팀십이 뭐냐면 팀워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팀을 향한 마음가짐이래요. 내가 이 팀에 정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4, 5밖에 하지 못했더라도 그 팀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가끔 따로 연락을 하면 혹시 영웅 사장님네는 사업 전략이나 디테일을 어떤 걸 생각하시냐라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사실 너무 질문이 어려운데요. 저 잘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 근데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미팅에 들어와서도 얼굴들을 봤을 때 그 팀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밝고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게 보이면 저는 그 팀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팀에서도 보는 게 저희 팀 사람들끼리 얼마나 친하고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어떠한가 그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최성림 사장님이 저에게 예전에 과거에 했던 질문이었어요. 서울팀이 왜 성장한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제가 부산에 계신 스폰서 사장님을 믿고 그 스폰서는 저를 믿는다. 그리고 제가 스폰서를 믿을 것까지도 그분들이 알고 있고 스폰서가 저를 가장 의지하고 믿을 것까지도 저는 멀리 있지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책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뢰는 많은 사람들이 마찰을 줄이는 윤활제가 되기도 하고 개성을 합하는 접착제가 되기도 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신뢰가 있는 조직이냐 아니냐가. 이 신뢰와 분위기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우리 팀 그리고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팀 보여주면 진짜 100% 리크루팅 될 거다라고 장담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사실 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팀 보여줬을 때 약간 불안한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팀에 기여를 해서 우리 팀의 문화를 지난달보다 보다 낫게 만들 수 있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팀을 더 성장시키는 견인할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 전략으로는 제가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뛰어난 비즈니스 전략으로는 저는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한 추억이 많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집단은 정말 좋은 사람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추억이 많은 집단은 뛰어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팀의 숫자가 많냐 없냐, 지금 이 미팅에 100명이 들어오냐, 150명이 들어오냐, 30명이 들어오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속에 리더가 몇 명인 조직이냐에 따라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내 자신이 성공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큰 기회의 타이밍인지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스폰서 사장님이 또 에너지 떨어졌다고 가서 심폐소생해줘가지고 자꾸 살아나는 분들 말고 스스로 이런 강의를 찾아 들으면서 스스로 동기부여 해낼 줄 아는 분들, 저는 이 세 가지의 부류가 리더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핀 타이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세 가지의 부류가 내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한 개밖에 아닌 것 같아, 두 개밖에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아직 셋 다 아닌 것 같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결국 리더의 첫 번째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스스로가 지금 다 리더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그 세 가지의 부류? 세 가지 아니에요? 네, 생각하고 계시죠? 스스로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가요, 혹시? 네. 저는 이 성공할 기운을 밖에 나가서 보여주는 게 그 어떤 사업 설명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팀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미 1인 기업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디테일하진 않고 좀 바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방향성을 세팅하고 이러한 사업과 신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60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 사업을 통해서 사장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앞으로 뉴스킨 코리아든 더 나아가선 나를 바라보고 있는 SNS 친구들이건 외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업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인 건 맞거든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의문심을 품지 말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실패 중독처럼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누군가는 지금 이 그룹에서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디딤돌을 밟고 올라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두 부류의 분들 모두 결국엔 결론은 성공이라고 하는 같은 지점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누군가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디딤돌을 밟고 일어설 때도 있고, 그냥 과정일 것 뿐이구나, 결국 나는 또 털고 일어나고 무릎 깨져도 다시 고쳐서 일어나면 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결국 성공에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그도 해냈고 그녀도 해냈습니다. 왜 내가 못 해내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사실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지금 진우 사장님, 민재 사장님, 뭐 은혜 사장님 이런 분들처럼 저도 스피커가 있으면 저는 듣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듣는데 어떤 결심을 했었냐면, 와, 저 강사님 되게 강의 좋다, 되게 감사하다.
내가 진짜 이런 걸 어떻게 보답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뉴스킨 코리아에서 주목받으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 박상용 사장님이다. 최이목 사장님 강의를 들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 사장님이 지금 날 모르겠지? 그런데 저 사장님 핸드폰에는 내 번호도 없겠지? 그런데 3년 안에 저 사장님이 나에게 전화해서 강의 요청을 하면서 부탁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주살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제가 이 60분 동안 말씀드리고자 한 것도 열심히 하느냐는 두 번째고 내가 어떤 생각과 방향을 올바르게 정점을 찍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3년 뒤는 완전히 판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최이목 사장님 대단한가요? 잘생기셨고 뭐 다 멋있죠. 제가 대단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길에 흔히 보이는 아까 말했잖아요. EBP 임에도 그 탱코어조차 못하는 쪼다였다니까요. 그도 해냈고 그녀도 다 해냈어요. 사장님이 못 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생각 하나로 어제와 다르게 오늘 완전히 새로운 결단하시고 다시 움직이신다면 3년 뒤 아니면 1년 뒤에 분명히 뉴스킨 코리아에서 주목하는 사장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1년 뒤, 3년 안에 사장님의 핸드폰으로 꼭 전화를 해서 저희 그룹에 강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우, 진짜 우리 온유 사장님들이 오프라인에 계시면 아마 다 같이 함호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좋은 강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강의가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질문들이 계속 반복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나는 지금 감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배우려고 하나? 나는 팀십이 있는가? 나는 리더인가? 나는 나를 믿고 있나? 맨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까지 질문이 막 이어지는 강의여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 사장님 강의가 저 많이 들어봤는데 유독 좋았던 이유는 아마 제주도에 계셔서 행복 감성이 터진 것 같아요. 요? 사장님 그 핸드폰에 제 이름 석자 없죠?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없고 그래서 아마 3년 후에 사장님이 저한테 유순 사장님 강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 오실 수 있을 만큼 제가 한 번 더 이런 질문에 한 번 더 결단하는 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온유이 대표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다 이런 감상이실 건데 그리고 이제 좋은 강의 해주셨지만 저희 이제 온유인들이 이제 오신 강의 해주신 사장님들한테 가시기 전에 약간의 불편함을 드리고 갑니다. 질문을 한 3가지만 즉문즉답 즉문즉답 한 3가지만 할게요. 지금 한 여러 분이 오셨는데 자, 몇 가지만 쉬운 거부터 할까요? 어려운 거부터 할까요, 사장님? 그냥 제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지금 제주에 계시는데 제주의 일상, 즉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들때까지 뭐 하시는지. 진짜 완전 리얼로 이야기해드리면 되죠. 뭐 어차피 네, 어, 그렇죠. 그냥 눈이 떠질 때 눈을 떠요. 그래서 네. 너무 좀 눈이 떠질 때 뜨는데 근데 다행히 늦지는 않아요. 해가 빨리 뜨고 하니까. 근데 떠서 오늘 뭐 할지를 그냥 그때그때 고민을 해요. 어디를 가서 근데 갈 때 항상 책을 들고 가서 사실 네. 책은 꼭 보고 여기에 온 게 또 진짜 많은 생각들을 좀 정리하러 온 것도 있거든요. 정말 힐링을 좀 하면서. 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게 그냥 커피 내려서 먹으면서 조깅을 하고 싶으면 조깅도 하고 정말 온전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오늘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음,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친구들이랑 여행에 또 집중할 때도 있고 오늘 그냥 푹 쉬고 싶다고 하면 카페에 가서 4-5시간 책만 읽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나중에 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계속 타이핑을 해서 그때그때 생각을 기록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유튜버 꿈나무다 보니까 늘 영상을 찍어서 지금 저와 컨택 되어 있지 않는 분들과 앞으로 또 저랑 교류할 수 있는 무언가 또 다른 SNS 툴을 연구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네, 살고 있어요. 되게 하루하루에 좀 충실하게 아,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놀아보니까 일하고 싶어져요. 되게. 그래서 음, 지금 원래 좀 더 1, 2주를 더 늘릴까도 고민을 하다가 선우 사장님이랑 어제 음, 얼른 올라가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결국 또 아까 제가 강의한 것처럼 결국엔 또 한 번 폭발 성장하는 게 그냥 팀이 커져서 팀이 알아서 폭발 성장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폭발 성장하는 견인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또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미나는 맨날 하면서도. 그래서 어제 선우 선생님이랑 얼른 올라가서 이 에너지를 또 많은 사람들 만나서 뿜어내서 또 뉴스킨 코리아의 재밌는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음. 일단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또 질문입니다. 그 아까 사업 그 강의 초반에 그 2시간 정도 생각을 한 후에 바로 결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제 질문이에요. 그때 가장 크게 본인들한테 했던 질문은 뭐였어요? 결단을 결심했을 때. 그 아까 제가 검은색 페이지에 내 현재 주소를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걸 적어놨잖아요. 그 2시간 고민한 게 네. 사실 선우랑 그 얘기만 했어요. 둘 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캐릭터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이것저것 경험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그냥 월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수트 사업가가 끝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인생이 바뀔 건 사실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회사를 다녀서 3, 400 벌어본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되게 더 큰 떡처럼 보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봤는데 제가 뭐 기업을 설립할 감은 아니구나도 인정을 했었고 31~2살이 1살 정도가 됐는데 무언가 뭐 갑자기 판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의 두뇌 수준을 제가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비즈니스를 정말 그냥 하다 만 사람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가능성을 봤을 때 제가 정말로 그냥 사는 대로 살았을 때 뉴스킨을 안 하고 살았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제주도를 가던 아니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실 저는 지금 LA에 있어야 되거든요. 또 원래 계획을 했었던 거라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삶을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수트 사업을 계속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솔직히 0%였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해서 100%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1% 정도는 보여서 1%에 그냥 베팅을 하자였던 거죠. 잃을 게 별로 없었다 생각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아기도 없었고 뭐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 똑바로 박힌 채 이 비즈니스를 온전하게만 한다면 3년 뒤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생각만큼 정말 솔직히 말하면 2시간도 고민 안 했어요. 한 20분 하고 결단했거든요, 저희. 근데 너무 20분이라 그러면 좀 얘네 둘이 바보 둘이 모여 있었겠다 생각하실까 봐 좀 고민한 척 적은 거예요, 사실. 맞아요. 쪼다 영웅에서 내 생각 영웅이 된 그 스토리를 오늘 너무 리얼리티하게 들려주셔 가지고 좋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렇게 왔어요, 질문이. 어, 에피소드 조금 음, 재밌는 에피소드 비즈니스 하면서 재밌어도 괜찮고 뭐 아팠어도 괜찮고. 약간 그냥 어쩌면 아픈 결국에는 와야 음흠. 할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 게 네. 재밌진 않는데 그냥 재밌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명 정도 책을 보다 보면 에너지 뱀파이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20명 정도가 되면
에너지 뱀파이어가 들어오겠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내비게이터를 봤을 때 21명 정도가 되니까 그 정말 에너지 뱀파이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비즈니스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팀을 와해시키려고 들어왔구나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 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그때 또 뭘 배웠냐면 정말 책이 답이구나. 그리고 이런 예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는 스트레스였는데 되게 재밌게 풀어냈거든요. 오히려 그때 저희 팀이 더 똘똘 뭉치는 어쩌면 가장 큰 팀의 위기였는데 그때 팀워크가 제일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였으면서도 이런 에피소드 탁 이야기할 때 가장 사실 먼저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아까 또 이거를 PPT랑 그 접목을 시키면 어떠한 상황은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펼쳐져요. 좋든 싫든. 근데 결국 우리가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밖에 나가서 저 당당하게 뉴스킨 사업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내 주변에 모든 펼쳐진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와중에도 가능성과 긍정에 집중하는 걸 연습해야 된다라는 걸로 잘 포장해서 마무리할게요. 아우, 돌발적인 질문인데도 정말 질문에 대한 꿀팁 같은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간 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더 따뜻함을 전해주신 강영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감사히 보내드릴게요. 우리 네, 힘없 초대해 주셔서 사장님이 연락드릴 감사합니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감사합니다. 저 멈췄네요. 영상이 잠시만요. 네, 지금 사회자가 멈췄어요. 네, 저희가 온유는 사진 말고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또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릴 거지만, 자, 저 온유인의 감사 사과 아트 잘 보십시오. 자, 모두 다 사과가 앞에 맛있는 사과가 입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한입 깨물어 볼까요? 하나, 둘, 셋. 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사님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대박이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리더 스피치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AT그룹의 오주현 사장님, 잠시만요. 오주현 사장님이 아니고 아까 잠시만요. 김지영 누구요? 사장님이십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브라더스. 김지영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오늘 온유 그룹 미팅에 진짜 마지막에 강영훈 사장님 강의가 너무 진짜 매력적이고 또 보이스도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 스피치를 하게 되네요. 사실 오늘 처음에 유소영 사장님 병원에 근무하시고 사실 형제 라인이지만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뉴스킨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진짜 매력적인 사장님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사장님의 이런 일상들을 들으니까 제가 병원에 근무했던 생각들이 나면서 진짜 오늘 그냥 스토리가 사업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진짜 제가 좋아했던 문구 중에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정확하게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현실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네가 미래를 준비해라, 책임지라라고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보통 직장 다니는 여성들은 이해를 하지만 주부님들은 이런 이야기가 공감대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배움의 생각들이 좀 이렇게 모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영신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리더 스피치지만 너무 좋은 강사님들의 강의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이 부스트를 얼마짜리 가치의 부스트를 알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가 부스트가 40만 5천 원짜리를 알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부스트의 가치는 얼마인지 즉 뉴스킨은 얼마짜리를 알리고 있는 우리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30만 원짜리 알리는 뉴스키너가 있고 3억짜리 알리는 뉴스키너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느 가치를 보고 달리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우리 강영훈 사장님은 일단은 비즈니스의 이해가 첫 번째인 것 같았어요. 너가 사업가인지 세일즈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행동에서 사업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장착해라. 그 마인드 없이 시간이 아무리 지내도 결과가 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사장님이 강한 이야기 중에 행동하지 않으면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이 강의장에서 강의를 몇 번 들을 때 사사분면이 나오거나 똑같은 본사의 자료에 나오니까 이거 또 들은 거고 아는 거니까 핸드폰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매일 강의를 듣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내가 알아가는 단계가 EBA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부터 홈 메꾸기를 해야 되고 홈을 메꾸지 않으면 나와 똑같이 구멍이 많은 파트너를 복제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고 조금 갖춰져야 나의 파트너들도 약간 나와 좀 다르게 조금 탄탄하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얻어낸 지혜를 딱 가지고 다시 강의를 들으면 다른 관점에서 강의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깨닫는 일이 있으면 같은 강의도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어제도 리더 미팅 때 이야기했지만 일단 저희 팀은 생존이거든요. 제가 생존과 성장에 대해서 생존을 해야 성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성장은 조금 처음에는 사치의 단어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존과 성장이 동시에 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리얼하게 사장님 팀에서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이 마인드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진짜 뉴스키는 윈윈 사업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너지를 내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도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진짜 미움받을 뭐 용기도 있고 이 책들 있잖아요. 이 도움받을 용기가 없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 도와줄 수 있는 이 중간에 계단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용기를 못 내요. 그 의지와 용기는 스폰서가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내야 되는데 진짜 이 부분에서 진짜 와닿았습니다. 언제든지 스폰서 사장님 본인을 도와줄 건데 좀 약간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온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해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경험은 쌓이겠지만 결과가 원하는 만큼 빨리 안 나타나면 본인이 중간에서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되었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영훈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내 생각이 1년, 3년, 5년 뒤에 우리를 만들잖아, 나를 만들잖아요. 그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느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또 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내일이 내가 다를 거고 또 1년 뒤에 내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못 해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도 하고 그녀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못 해낸다는 것은 성공할 의지가 없는 거지 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부터 의지가 부족했거나 성공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온유팀은 리더 사장님들이 이렇게 많은 진짜 좋은 리더 사장님들을 저희가 요청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트레이닝 겸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노력하시니까 이 강의를 진짜 한 번으로 끝이지 않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를 장착했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메모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힘드냐 어려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치가 큰 데 있잖아요. 행동을 갖다가 다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월급쟁이 마인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아직까지 비즈니스 마인드로 못 바꿔서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진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더 책을 통해서든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든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나는 리더인가라는 질문에 저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온유 그룹 미팅이었고, 사장님들과 함께 저희가 지금 줌으로 하지만 온유가 이제 온유 세상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해서 온유에서도 에너지를 저희가 많이 내어서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에 폭발했던 그룹 중에 한 그룹으로 제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우. 서울말로 얘기 듣다가 갑자기 경상도 말로 얘기 들으니까 사랑이 듬뿍듬뿍 느껴집니다. 감사하고 우리 온유인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조금 어떤 비즈니스 생각이기 때문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 또 그룹 미팅 때 만나기로 하고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안녕.